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서귀포시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치매 노인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요양원 측은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나서야 가족들에게 폭행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77살 정모 할머니의 얼굴 여기저기에 멍이 들어 있습니다. 팔에도 무엇에 심하게 짓눌린 듯 시퍼런 멍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치매 치료와 요양을 위해 입원한 요양원에서 정 할머니가 폭행을 당한 건 지난 17일. 요양보호사 58살 김모 씨가 정 할머니의 기저귀를 가는 과정에서 팔을 누르고 뺨을 수차례 때린 겁니다. 폭행 장면은 요양원 내 CCTV에 찍혔고 이틀 뒤 내부 직원이 서귀포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폭행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런 사실을 사흘이 지난 뒤 요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알았습니다. 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이 치매 환자를 때려놓고도 연락도 없이 시시하다가 내부자가 신고해야 또 알려주면서 더 나쁜 거는 경찰에 신고하지 달라고. 이에 대해 해당 요양원은 요양보호사 김 씨를 환자에게서 격리하고 지난 19일 내부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씨를 사직 처리했습니다. 순서가 바뀐 것뿐이에요. 절대 이거를 보호자한테 알리지 않으려고 거짓말하려고 숨기려고 했던 생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정 할머니의 가족들이 요양보호사 김 씨를 고소함에 따라 김 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또 다른 피해 노인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많은 주민들이 학살당했던 일본 오키나와는 제주와 마찬가지로 아픈 역사를 간직한 섬인데요. 4.3 70주년을 맞아 제주와 오키나와의 아픈 기억을 미술 작품으로 공유하는 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1945년 봄. 치열한 전투와 혼란의 와중에 오키나와 주민의 4분의 1인 9만여 명이 희생됐습니다. 30여 년 뒤 반전 반핵 운동에 나선 오키나와 사람들은 전쟁의 참상을 그림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생존자들의 생생한 체험이 담긴 그림 130여 점이 국내 최초로 제주에서 공개됐습니다. 구슬체록 같은 경우는 그 당시 현장을 생생하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실은 차마 말 못할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본 쪽에서는 그림을 이용한 체록 방법을 진행했던 것 같고요. 제주와 오키나와의 예술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전시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학살의 아픈 기억을 넘어 평화를 염원하는 미술과 사진, 공예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제주와 오키나와 예술인들의 국제 교류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台湾、沖縄、チェジュ、そういう意味で東アジアを平和の共生をアートでつなぐということでの今回のプロジェクトです。 참혹한 역사의 트라우마를 예술로 극복하려는 노력이 제주와 오키나와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재미섬 건물 매입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기금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문화예술재단이 10억 원 이상 재산을 사고 팔려면 도지사 승인 전에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문광위는 재미섬 건물 매입 예산 113억 원을 재단 육성기금으로 환원시키고 내년부터 공무원을 파견해 관리 감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귀포시 중문지역 주민들이 중문중 제2체육관 설립에 반대하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기하고 도의회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서귀포시 중문중 제2체육관 피해 주민 77명은 이미 체육관과 급식소가 있는 중문중학교에 새로 급식소와 체육관 용도의 건물 신축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원희룡 지사 출신 모교에 대한 부당 지원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중문의 체육관 시설이 4곳에 이른다며 예산 50억 원을 더욱 시급한 교육 환경 개선에 사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순 사건 70주기를 맞아 국회의원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여순 사건 특별법의 당론 발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마련한 여순 사건 특별법안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의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3년 동안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직권조사까지 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은 법안 작성을 위해 지난달 도의회 여순 사건 특별위원회에 자문을 구했고 특위는 최근 유족회 등의 의견을 모아 김 의원 측에 전달했습니다. 한 차례 수정 작업을 거친 법안엔 각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상조사 결정서를 발급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습니다. 이 결정서를 토대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처 설치가 필요하다. 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유럽 출장 중인 김성환 의원은 이번 주 귀국해 주요 당직자들과 당론 발의를 위한 막판 조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특별법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다 순천 출신의 김태년 의원이 당의 핵심 직책인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어 당론 발의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김 의원 측은 보고 있습니다. 당론 발의를 하는 방향으로 상의하고 있고 그 문구가 약간 좀 수정된 것들이 있어서 좀 조율되면 바로 이제 협의 진행해서 12월 초면 발의하면 될 겁니다. 앞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했던 여순 사건 특별법안은 국방위원회에 배정됐지만 상임위원회 조정 요구가 커지면서 이번에 발의될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지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1998년 동해항에서 바닷길로 처음 시작됐는데 주민들은 당시 상황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8년 11월 18일 저녁 5시 반, 첫 금강산 관광에 나서는 현대 금강호가 동해항에서 힘찬 고동을 울렸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거의 반세기 만이었습니다. 실향민과 관광객 1,300여 명이 탄 배는 이튿날 아침 북한 장전항에 도착했고 이들은 역사적인 금강산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동해안 인근 주민들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통일도 금방 오지 않겠나 이래 큰 기대를 하고 또 실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주변의 식당이라든가 저희 약국 같은 데도 좀 이용하고 이랬거든요. 육로 관광이 시작된 2003년 이전까지 50만 명 넘는 관광객들이 바닷길로 금강산을 다녀왔습니다. 바닷길을 이용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이곳 동해안 터미널에서는 국제 여객선만이 운항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주변은 점점 침체됐지만 주민들은 금강산 관광의 성공을 바랬습니다. 그러나 2008년 7월 북한군 피격으로 관광객 1명이 숨져 육로 관광마저 중단되자 안타까움은 컸습니다. 그렇기에 최근에 남북 교류가 더 기대됩니다. 육로 철도 지금 연결한다고 하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점 여기는 사실 이렇게 발전 기대감이 좀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있다면은 굉장히 저희들은 환영합니다. 금강산 관광 20년,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져서 오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한편 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11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 낮 기온 1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북부 지역 흐린 하늘 보이고 있고 기온은 애월과 제주 11도, 조천 10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의 오늘 아침 기온 12도로 평년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높고요. 남부 지역도 흐린 가운데 낮 기온 1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구자와 성산 11도, 표선 12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18도 내외로 전망됩니다. 산지에도 오늘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도서 지역의 오늘 아침 기온은 12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 18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고요. 모레까지는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김포와 청주, 광주공항에는 저시정특보가 발효 중이고 제주공항에는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네, 주간 날씨입니다. 모레 수요일에도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의 한 도로에서 29살 한 모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도로 표지판과 부딪히면서 불이 나 1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운전자는 화재 직후 차량에서 내리면서 인명피해는 없었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서귀포시 서남서쪽 45km 해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깊이는 12km며 기상청은 이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 들어 제주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이번이 6번째입니다. 경찰력이 낭비되는 112 허위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에서 접수된 112 허위 신고는 지난 2014년 30건에서 지난해에는 6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 들어서도 지난 7일 제주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신고가 접수되는 등 허위 신고 60건이 접수됐습니다.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다음 달 20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축산농가 229곳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과 농장주 면담을 실시해 가축 사육과 분뇨 배출 시설 현황과 처리 시설을 점검합니다. 한편 적법화 이행 계획을 제출한 농가 130곳에 대해서는 관련법 저촉 여부를 검토한 뒤 적법화 이행 기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최근 5년 동안 지방세 감면 실태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여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 농협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부당 감면받은 지방세 4억 7천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자경농과 귀농인 등이 부당 감면받은 지방세 1억 4천만 원에 대해서도 추징 조치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이뤄집니다. 서귀포시는 연말까지 게스트하우스 110곳을 대상으로 불법 음주 파티와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서귀포시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행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탐나역사문화권 연구조사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정부와 제주도가 탐나역사문화연구기관과 발전기획단을 설립해 연구와 조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는 언어와 특색 있는 문화 등이 잘 보존됐고 국제 관광 중심지로도 주목받고 있어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컨퍼런스가 제주에서 처음으로 열립니다. 도내 관광 분야 15개 공공기관과 민간협회가 구축한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활성화 네트워크는 오는 27일 제주 한라대에서 제주관광, 주민이 일으키다란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도내외 지역관광 우수 사례 발표와 주민 참여 토크 콘서트도 진행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